네브래스카에서 어느 날 아침 눈을 떠 지난 20년 동안 애써 일궈온 모든 것, 모든 목초지, 모든 소, 국제 구매자들과 신중하게 협상했던 모든 계약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연재해나 질병이 아니라 수천 마일 떨어진 상하이 항구의 조용한 방에서 내린 결정 때문입니다. 단 몇 시간 만에 15만 톤이 넘는 미국산 쇠고기가 아무런 경고 없이 거부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설명도 설득력 있는 설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과 참혹함만이 남았습니다. 미국 쇠고기 업계 지도자들에게 이 순간은 정반대의 신호였어야 했습니다. 중국이 2003년 광우병 발생 이후 시행되어 온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제한 조치를 마침내 해제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경제 사이클이 예고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대중국 쇠고기 수출액은 2024년까지 12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외과적 공격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고 냉정하며 기술 관료적인 거부권 행사였습니다. 대화의 여지도 협상의 기회도 없었습니다. 화물은 항구에 도착했지만 비밀리에 검사를 받고 돌려보내졌습니다. 어떤 화물은 하역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리들은 투명성 대신 모호한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실질적인 설명을 회피할 완벽한 핑계를 댔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일까요? 시장이 호황인 바로 이 시점에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수년간 중국 중산층의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켜 온 육류 공급을 방해하는 걸까요? 답은 소고기가 아니라 감자튀김에 있습니다. 이 결정은 베이징 기술 경제의 핵심 축인 중국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발표와 맞물려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에게 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보복이었고 경고였으며 계산된 조치였습니다.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치적 중심지인 농업 국가에도 타격을 주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조치였습니다. 텍사스, 캔자스, 네브래스카 이 나라들은 단순히 육류 생산의 중심지가 아니라 미국 대선 캠페인의 전략적 주체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육류 금지를 통해 무역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워싱턴의 권력층 내에서도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무런 공식 확인 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타격의 규모는 엄청납니다. 단 몇 주 만에 5억 2천만 달러가 넘는 주문이 취소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수개월 전에 체결된 흔히 은행 자금 조달과 수익 기대치를 바탕으로 한 계약들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의 비극입니다. 대대로 땅에서 자급자족하며 살아온 가족들은 이제 탈출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은 성장하고 있고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며 부채는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공식 수사는 여전히 정기적인 검사라는 변함없는 명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이론적으로는 기술적이지만 실제로는 무역을 지정학적 압력 도구로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만약 식량 안보가 진정으로 위태롭다면 왜 이번 결정 이전의 협상이나 경고 또는 양자 협의가 없었을까요? 왜 이 단절은 그토록 갑작스러웠을까요? 바로 이 시점에서 이야기는 예측 가능한 전통적인 외교의 궤적에서 벗어나 더 어두운 영역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식량, 표, 그리고 국제적 영향력이 침묵의 전쟁 속에 얽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산 쇠고기가 주요 표적이라면 또 무엇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을까요? 공급망의 어느 부분이 다음으로 영향을 받을까요? 옥수수, 콩, 닭고기? 더 심각한 것은 미국 생산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소를 하룻밤 사이에 다른 나라로 운송할 수는 없습니다. 물류, 보건 협정, 통화 규정 등 모든 것이 조정되는데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립니다. 한편 경쟁사들은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부재로 생긴 공백을 메우려는 경쟁사들도 있습니다. 한때 단순한 무역 분쟁처럼 보였던 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 즉 세계 무역 규칙의 조용한 재편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직접적인 제재나 공식적인 금수 조치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력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 상당의 식량 수송 경로를 재편하기 위해 상호 의존이라는 냉정한 논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의 정치적 동맹과 연합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골치 아픈 질문을 제기합니다. 미국은 그러한 갈등에 대비했을까요? 탱크와 공개 관세가 아닌 관료주의, 검사, 그리고 지연으로 싸우는 갈등 말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선박의 진입을 막는 것이었던 갈등 말입니다. 답이 무엇이든 징후는 분명합니다. 중국은 단순히 반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치인 육류 금수 조치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가 칩과 배터리에 집중하는 동안 중국은 식량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그 때문에 중국은 가장 아픈 곳을 공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중국의 선반에 미국산 쇠고기가 부족해지자 누가 그 자리를 채울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글로벌 무역의 미래 새로운 주인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다음 장에서는 미국의 오랜 적이 어떻게 이 격차를 황금의 기회로 보고 철도, 루블, 외교의 도움을 받아 무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성취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농장으로 이어지는 비포장도로는 수십 년 동안 변함이 없었다. 똑같은 철조망 울타리, 똑같은 콘크리트 도랑, 마른 진흙 위에 찍힌 똑같은 부츠 자국. 하지만 익숙한 외관 뒤편에는 심오한 무언가가 변했다. 한때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헛간은 이제 고요해졌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모두가 느끼는 아득한 결정의 침묵. 3일 만에 37건의 계약이 취소되었다. 목적지를 잃은 500마리의 소들. 그리고 아침 식사와 라디오 뉴스 사이 부엌에서 들려오는 한 가지 질문.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해리스 가족의 이야기는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네브래스카에서 오클라호마, 아이오와, 텍사스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농업 중심지 전역에서 중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거부는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5억 2천만 달러가 넘는 주문이 몇 주 만에 증발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전화 통화로 시장을 다각화할 수 있는 대기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기계를 가동하고 가축에게 사료를 제공하고 지난 겨울 빚을 갚기 위해 단일 계약에 의존하는 소규모 농장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국내 시장이 이러한 과잉 공급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으로 향하는 소고기 수톤이 반송되거나 아예 출국하지 않으면 지역 도축장의 저장 용량이 부족해집니다. 가격은 몇 시간 만에 폭락합니다. 한때 킬로그램당 1.85달러였던 수소가 이제 1.11달러입니다. 이는 소규모 생산자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원가 이하로 판매되고 수개월분의 노동력을 잃고 트럭 한 대가 손실을 입고 축사를 떠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도미노 효과는 가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주문에 의존하는 사료 공급 업체들은 직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지역에서 극히 낮은 마진으로 운영되는 운송 회사들은 화물이 도착하지 않아 트럭 운행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우스다코타와 미주리 같은 주의 냉동 창고 시설은 매출이 40%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주요 강대국 간의 무역 분쟁처럼 보였던 상황이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 붕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시 주민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시골 주민들에게는 고통스럽게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3대째 생산자입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해냈습니다. 추적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국제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하고 인증된 도축장과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화요일, 눈을 뜨니 가장 중요한 시장, 즉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이 파괴된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잘못도 비효율성도 아닙니다. 워싱턴에서 발표된 기술 관세에 대한 베이징의 전략적 결정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자녀들에게 휴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은행에 4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어떻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붕괴는 소리 없이 진행 중입니다. 비명을 지르지도 않고 일상, 소득, 그리고 사람들의 기분까지 스며듭니다. 슈퍼마켓 가격은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농장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트럭들은 운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해외 수입품과 더 이상 경쟁할 수 없거나 수입품이 사라졌기 때문에 직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한편 공식 발표는 치밀하게 계산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이를 품질 관리라고 부릅니다. 미국 대변인은 전략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수사는 좋지 않습니다. 관세 전쟁과 세계적 영향력 다툼 사이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혹한 점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자신들이 전쟁 중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쟁은 그저 생산하고 팔고 전달하는 사업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식량이 무기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고기가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아마릴로 농장의 생산물이 두 초강 대국 간의 외교적 체스판에서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는 생산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농업 부문이 어려움을 겪으면 슈퍼마켓, 간접 고용, 지역 인플레이션, 그리고 국가 전체의 경제적 균형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은 진흙탕에서 시작하여 농장, 그리고 계약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사슬을 거칩니다. 이제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재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식품 거래가 더 이상 시장 논리가 아닌 지정학적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염 때문이 아니라 반도체 분쟁 국가에서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고기 통조림이 금지되는 세상 말입니다. 생산자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제재, 규제, 식물 위생 장벽 등 끊임없는 장애물에 직면합니다. 그들이 새로운 시장으로의 재편을 시도하는 동안 이미 경쟁이 존재하며 그 틈새를 메우고 있습니다. 조용히, 별다른 홍보 없이, 하지만 효율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단순한 시장 위기가 아닙니다. 전환점입니다. 예측 가능한 무역에서 조건부 무역으로의 전환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신뢰, 외교적 협력, 그리고 전략적 인프라는 고품질 단백질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뉴스 너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허위 정보의 영향력에 맞서는 첫걸음입니다. 숫자, 관습, 통계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이 커뮤니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글에 감동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살고 계시더라도 이 전 세계적인 변화의 다음 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식량이 교환화폐가 된 세상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미국의 오랜 라이벌이 이 허점을 어떻게 악용하여 신속하게 행동하고 중국 심장, 부, 그리고 어쩌면 세계 지정학의 미래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무역 회랑을 건설하고 있는지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고기 수출국으로 알려졌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바로 이러한 예측 가능성 속에서 모스크바는 역대 가장 야심찬 행보를 보였습니다. 2025년 1분기 러시아의 대중국 쇠고기 수출은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행운이 아니라 지정학적 책략이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를 달성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2023년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신중하게 조율된 조치에 있습니다. 모스크바와 베이징 간의 양자 협정은 이전에는 대부분의 러시아 기업들이 육류 수출을 가로막았던 보건 장벽을 제거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정부는 생산 지역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철도 노선을 포함하여 물류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2024년에 개통된 이 철도 노선은 운송 시간을 거의 40% 단축했습니다.
한때 해상 운송으로 몇 주가 걸리던 배송이 이제 육로 운송으로 단 며칠 만에 도착하여 서구 중심의 무역 경로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거래는 거의 전적으로 루블과 위안화로 이루어지며 달러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세부 사항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잠재적인 금융 제재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고 상호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뢰는 어떤 증명서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국가들이 달러를 기피하려고 그렇게 애쓰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단순한 국가적 자존심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는 세계 무역의 한 축이 조용히 붕괴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같은 두 강대국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벗어나 필수 식량을 거래할 때 두 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주권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다시 고기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시아인들은 단순히 제품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인증받았으며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준수되는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해야 했습니다. 크렘링궁은 이를 인지하고 낡고 비효율적인 육류 가공 공장을 베이징의 기준을 충족하는 현대적이고 인증받은 시설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는 기술적 경이로움이 아니라 전략적 노력이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분명한 호혜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거의 불가능한 기준을 요구하는 대신 러시아의 승인 절차에 있어 유연성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모두 중국의 식량 안보 담론에서 점점 더 흔해지는 용어인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의 논리에 따른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수출을 위해 경쟁하는 세상에서 절대적인 품질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정치적 안정이 더 중요할까요? 전환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항상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산 쇠고기는 비록 역사가 짧았지만 또 다른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 예측 가능성입니다. 베이징에 도전하지 않고 제재를 가하지 않고 관세로 대응하지 않는 파트너였습니다. 실제로 이는 수치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2027년까지 육류 생산량을 2배로 늘리기 위해 1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신규 농장, 신규 육류 가공 공장, 그리고 생산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 포함됩니다. 이는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모스크바는 미국이 남긴 격차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 시장에서 지속적인 지배력을 확립하기 위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간과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2024년까지 수천 톤의 육류를 중국으로 수출했던 미국 육류 가공업체들은 대부분 러시아 국영 기업들이 흡수하는 동일한 물량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수출에는 국가 전략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유시장이 아니라 불안정한 직영제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우리는 새로운 농업 무역의 등장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생산 효율성만으로 정의되지 않고 외교와 동맹으로 정의되는 무역입니다. 국경을 넘는 트럭이 단순히 고기를 운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무역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다른 많은 나라들보다 먼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세계 식량 안보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상상해 보세요. 육류, 밀, 우유가 외교적 도구가 된다면 다른 협상 도구는 무엇이 있을까요?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육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콩류, 밀, 통조림, 그리고 다른 전략적 동맹국들과 이미 연계된 공급망까지 아우릅니다. 중국은 이미 곡물 공급처 다변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잠재적 공급처는 누구일까요? 네, 다시 한번 모스크바입니다. 기회주의적인 조치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러시아는 주식시장 변동성이나 세계 시장 심리에 의존하는 대신 병행 거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중국은 전략적으로 이러한 생태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가요? 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상업적일 뿐만 아니라 거의 이념적인 이 운동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워싱턴 정책 결정자들을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회복이 더 이상 단순히 관세 인하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미국의 세계적 입지를 완전히 새롭게 구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열차는 중국에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봉쇄도 없고 불확실성도 없으며 약속 위반도 없습니다.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목하세요. 러시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국가들도 곧 뒤따를 것이고 중국도 기꺼이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미국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고립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고립은 장벽이 아니라 조약, 철도, 그리고 대체 통화를 통해 달성됩니다. 가 운송되었습니다. 이제 이 공장들은 기록적인 속도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풍경은 멀고 차갑고 심지어 사소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짧은 철도 구간은 육류 운송을 훨씬 뛰어넘는 무언가를 상징합니다. 세계 식량 시스템의 지정학적 구조 조정과 미국의 조용한 고립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배제는 연설이나 직접적인 제재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 결정, 세관 절차, 행정적 지연, 그리고 수출 등록 갱신의 암묵적인 실패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2025년 3월 수백 개의 미국 육류 가공 공장이 중국 수출 등록 갱신을 중단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이나 공개적인 정당화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날카로운 문 닫힘 소리와 그 후에 기관 내 침묵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며칠 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출은 거의 상징적인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일시적인 이례적인 현상이었을지도 모르는 이 현상은 새로운 패턴의 일부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구매를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공급업체까지 변경했습니다. 차이점을 알아차리셨나요? 망설이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동시에 중국은 쇠고기, 콩, 밀, 아몬드, 돼지고기, 유제품을 포함한 700개 이상의 미국 농산물에 10%에서 1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재정적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21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관세 부과 대상의 숫자가 아니라 목표치였습니다. 관세는 역사적으로 미국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쳐온 농업 지역을 특히 겨냥했습니다. 아이오와, 위스콘신, 조지아, 오하이오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워싱턴이 무역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면 베이징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이징은 더 잘할 것입니다. 숨을 쉬세요. 단순히 누가 고기를 더 많이 팔고 누가 덜 팔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시스템의 규칙을 정하는 사람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무엇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새로운 시나리오에서 미국은 계약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기반을 잃고 더 심각한 것은 예측 가능성마저 잃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 브라질, 호주산 육류가 장악했던 중국 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여전히 불규칙적인 검사와 외교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경제 불안정과 환율 변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육류 생산량을 2배로 늘리기 위한 11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바로 중국의 주요 동물성 단백질 및 곡물 공급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산 완두콩, 밀, 분유 수입도 늘리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2024년까지 중국 시장 본밀 최대 수출국으로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룸버그 분석가들에 따르면 겨울밀에도 같은 상황이 몇 달 안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진이 낮고 질이 변동될 수 있지만 계약은 안정적이며 대금 지급은 달러화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정책 방향도 명확합니다. 신뢰의 새로운 화폐는 안정과 외교적 연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미국이 이 지역을 되찾을 수 없을까요?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회복의 길은 보기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단순히 관세를 인하하거나 계약을 재협상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무역 시스템은 이미 재설계되었습니다.
새로운 철도, 새로운 인증, 새로운 작물 보호 프로토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 관행이 만들어졌습니다. 중국은 미 국산 쇠고기 없이도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실 다시는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에 잠긴 잠깐의 침묵. 고객이 당신의 부재에 적응한다면 단순히 매출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외교 관계라 하더라도 재건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 안보, 에너지 등 분야에서 워싱턴과 베이징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의 최우선 공급국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불안한 사실 때문에 더욱 악화됩니다. 미국이 휴전을 기다리는 동안 중국은 새로운 파트너들과 단연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에는 현지 통화 결제, 차등 납품, 독점 조항, 그리고 자체 인프라 구축이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쉽게 해지될 수 없는 계약입니다. 이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무역 전쟁이 아닙니다. 새로운 무역의 세계입니다. 고기가 단순히 단백질 함량 때문에 구매되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상징하는 지정학적 충성심 때문에 구매되는 세상. 컨테이너의 제품뿐만 아니라 암묵적인 합의까지 담겨 있는 세상. 모스크바에서 상하이로 가는 모든 화물이 서구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는 권력의 축을 강화하는 세상. 중국 소비자들은 어떨까요?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맛있는 육류 중 하나로 여겨져 온 미국산 소고기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실시한 시장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내 소비자들은 더 이상 미국산 인장을 우월성과 연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세대가 추적 가능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경제적 민족주의에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러한 인식은 변화했습니다. 광고 캠페인이나 공격적인 할인 행사를 통해서도 이러한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간략한 요약. 미국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수출 기록을 잃었습니다. 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한때 주도적이었던 미국이 이제는 주변에서 지켜보는 새로운 무역 지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중앙 집권화는 완화되었다. 영향력은 여전히 크지만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규모는 여전히 크지만 점점 고립되고 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새로운 모델의 장기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피하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식량 무역의 중심지가 아니라 단순히 적응하려는 국가로 전락하는 미래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거기서 뵙겠습니다. 의 단순한 교환이었던 식료품 쇼핑이 이제 신뢰, 이념, 그리고 전략적 제휴가 뒤섞인 복잡한 안무로 진화한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새로운 파트너들 사이에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때마다 글로벌 단백질 통로가 재설계되는 것을 견기롭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의문이 제기된다. 반전을 위한 시간이 아직 남아있을까?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15만 톤의 수입 거부가 단순히 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세계 무역의 구조적 변화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캔자스 평원에서 시작해서 청두 슈퍼마켓에서 끝난 한 체인점은 오염이나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훨씬 더 복구하기 어려운 문제, 즉 정치적 신뢰 상실로 인해 붕괴되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식량 부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러시아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투자, 협상, 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달러화를 폐기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확고한 실용주의를 버리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지만 때로는 효과가 떨어지는 동맹을 선택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 상황이 정상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혹한 현실은 그들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한때 일회성 보복이나 일시적인 분쟁으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영구적인 변화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각국은 항로, 협정, 그리고 의정서를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무역 외교는 대사관뿐만 아니라
농장, 컨테이너, 그리고 통화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미국에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해외 시장에 의존하며 살아온 제조업체, 수출업체,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는 어떤 길이 있을까요? 답은 간단하지 않지만 한 단어로 시작됩니다. 조정. 미국은 외교 정책뿐만 아니라 접근 방식까지 재고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시장뿐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도 문을 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도 재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달러가 더 이상 세계 무역의 유일한 언어가 아닐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체 결제 시스템, 현지 통화, 유연한 프로토콜,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에 적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동시에 기존 파트너들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강압이나 자동적인 보상에 대한 기대가 아닌 진정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경청을 통해 단순히 양이나 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식량 안보, 신뢰할 수 있는 물류, 그리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가치 제안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생산 사슬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 기반 시설에 투자하고 생산자에게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농촌 혁신을 촉진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대가를 묵묵히 치러온 중소농가의 역량 강화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최고의 고기나 가장 순수한 밀을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는 것은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단순히 경제 강국으로서가 아니라 불확실한 시대의 믿음직한 파트너로서 세계적인 이미지를 제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건 내일 할 일이 아니야. 어제의 일이지. 이 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배제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누적된 부재의 결과였습니다. 대화 부족, 업데이트 부족, 전략적 비전의 부재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세계 무역의 역사는 순환의 특징을 지닙니다. 제국은 흥하고 시장은 몰락하며 항로는 변화합니다. 하지만 면밀히 살펴보고 현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 역사의 중요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새로운 실체, 어쩌면 다르고 더 다원적이며 덜 지배적일지라도 여전히 중요한 실체를 건설하려는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더 큰 무언가가 싹트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부된 육류 이야기는 세상이 어떻게 스스로를 재편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시작점일 뿐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이해관계, 두려움, 그리고 희망에 기반한 선택이죠. 그리고 당신도 간접적으로 그 일부입니다. 소비자든 농부든 물류 전문가든 지정학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는 일반 시민이든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을 직접 초대하고 싶습니다. 채널 구독하기. 우리는 뉴스 헤드라인을 넘어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밝히며 겉보기에 동떨어진 주제를 현재의 이슈로 승화시킵니다. 이 영상이 좋았어요. 만약 이 생각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그리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미국이 세계 무역에서 다시 자리를 잡기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참여가 우리를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변화를 인정하기로 선택한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는 아니지만 아직 행동할 시간이 있을 때 말입니다. 향후 영상에서는 21세기를 뒤흔드는 변화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비옥한 땅을 향한 경쟁부터 신흥 경제권 간의 식량 협정, AI가 정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식량과 에너지의 미래는 이미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오늘 이해하는 사람들이 미래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